앞으로 한 20년 동안 정말 마음 편하게 보유할 만한 회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? 장기적으로 부를 쌓고 싶다면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던져봤을 그런 질문일 거예요.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단기적인 관점을 넘어서 정말 뛰어난 기업을 찾아 그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전략, 언제나 매력적이죠. 오늘 저희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두 헬스케어 기업, 존슨앤존슨과 머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. 이 두 회사가 왜 앞으로 20년을 책임질 유망주로 꼽히는지, 그 사업 전략과 투자자에게 주는 가치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좋은 질문으로 시작해 주셨네요. 물론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. 하지만 기업의 현재 체력, 그러니까 사업이 얼마나 견고한지, 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전략을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오늘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될 거예요. 첫째는 사업 자체에 흔들림 없는 힘이고, 둘째는 그 힘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꾸준히 가치를 돌려주는 능력입니다.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두 기업을 살펴보면 장기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사업의 힘과 주주 환원 능력. 딱 명확하네요. 자, 그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첫 번째 기업, 머크부터 시작해보죠. 머크는 세계적인 제약사고 특히 항암제 분야에서는 거의 절대 강자로 불리잖아요. 맞습니다. 이 회사의 대표 제품인 키트루다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형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항암제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단순히 하나의 암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무려 12가지가 넘는 다양한 암에 대한 치료제로 승인받았다는 사실이 전 정말 놀라웠어요. 네, 어쩌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. 바로 2028년에 닥칠 특허절벽이라는 과제입니다. 특허 절벽이요? 말만 들어도 좀 아찔한데요.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위협인 건가요? 이게 얼마나 큰 위협이냐면요. 키트루다의 연간 매출이 약 30조 원이 넘습니다. 30조요? 네. 웬만한 대기업의 전체 매출과 맞먹는 돈이 특허 만료 하나로 그냥 증발할 위기에 처한 거죠. 대부분의 기업이라면 그야말로 존폐를 걱정해야 할 수준의 위기입니다. 특허가 풀리는 순간 수많은 복제약들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올 테니까요. 와, 30조 원이라니 상상이 안 가는 규모네요. 그런 거대한 수입원이 흔들릴 수 있다니 머크 입장에서는 정말 잠이 안 오겠어요.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는 거죠? 아주 영리하게 대응하고 있어요. 첫 번째 전략은 키트루다 자체를 진화시키는 겁니다. 기존에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몇 시간씩 링거를 맞아야 했던 정맥주사 방식이었는데요. 이걸 단 몇 분 만에 투여할 수 있는 피하 주사 버전으로 개발해서 승인을 받았어요. 잠깐만요. 투여 방식이 편리해진다고 해서 환자들이 특허가 만료된 저렴한 복제약을 외면할까요?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무시 못할 요소일 텐데 그 편의성이 얼마나 큰 방어막이 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.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. 물론 가격 중요하죠. 하지만 의료 현장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. 몇 시간 걸리던 투여가 몇 분으로 줄어든다는 건 환자에겐 삶의 질이 극적으로 향상되는 경험이거든요. 그리고 병원 입장에선 한정된 자원, 그러니까 병상이나 의료 인력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. 아, 즉,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강력한 유인이 되는 거죠. 복제약이 나오더라도 이 편의성이라는 해자를 쉽게 넘기는 어려울 겁니다. 완벽한 방어는 아니더라도 매출 감소의 충격을 상당히 완화시켜줄 아주 영리한 한 수인 셈이죠. 환자 개인의 편의를 넘어서 병원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거군요. 그렇게 보니 단순한 개선 이상의 의미가 있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두 번째 전력이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. 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거죠. 머크는 결코 키트루다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아요. 최근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희귀질환 치료제 윈리베어를 출시했고 또 새로운 폐렴 백신인 캡백시브도 시장에 선보였죠. 이런 탄탄한 파이프라인, 즉 현재 개발 중인 신약 후보들의 목록 덕분에 키트루다 이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. 이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산을 넘기기 위해 그 옆에 여러 개의 새로운 산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과 같은 전략이에요. 그러니까 머크의 전략은 핵심 무기인 키트루다를 더 날카롭게 벼리면서 동시에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집중과 확장 전략이군요. 그런데 이런 방식만이 유일한 해법일까요?
애초에 이런 거대한 파도를 맞아도 끄떡없도록 설계된 배는 없을까요? 바로 그 지점에서 존슨앤존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완벽한 전환이네요. 머크가 하나의 거대한 엔진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엔진을 추가하는 방식이라면 존슨앤존슨은 처음부터 여러 개의 강력한 엔진을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회사예요. 이 회사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바로 회복 탄력성인데 그 비밀이 여기에 있죠. 존슨앤존슨도 특허 만료 문제나 여러 소송 이슈 같은 어려움을 계속 겪고 왔는데도 항상 꾸준히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. 존슨앤존슨의 진짜 무서움은 다각화라는 단어에 가려진 반취약성에 있어요. 다른 제약사들이 특정 블록버스터 약의 성공과 실패라는 외줄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을 때 존슨앤존슨은 충격을 받으면 휘청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충격을 흡수해버리는 거대한 충격 흡수 장치를 가진 셈이죠. 충격 흡수 장치요?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인데요. 네. 존슨앤존슨은 거대한 의약품 포트폴리오라는 엔진 외에 의료기기 시장이라는 또 다른 막강한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. 아, 의약품과 의료기기. 그렇죠. 예를 들어 제약사업부에서 특정 약의 특허가 만료돼서 매출에 타격을 입는다고 가정해보죠. 그때 수술용 로봇이나 인공관절 같은 의료기기 사업부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계속해서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거예요. 반대로 의료기기 시장에 예상치 못한 규제 같은 변수가 생겨도 수많은 의약품들이 굳건히 현금 흐름을 지켜주죠. 이건 단순한 안정성을 넘어선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그 진가가 드러나는 생존 전략입니다. 그렇군요. 머크의 집중과 혁신,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분산을 통한 안정성, 두 기업의 강점이 정말 명확하게 비교가 되네요. 그렇다면 이런 탄탄한 사업 구조가 우리 같은 투자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여기서 자연스럽게 배당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결국 기업이 얼마나 튼튼한지는 그래서 주주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로 귀결되니까요. 기업이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고 심지어 그 금액을 계속 늘릴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증명합니다. 첫째, 사업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뜻이고요. 둘째, 미래에도 꾸준히 현금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경영진의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죠. 자신감의 표현.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과 나누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예요.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를 넘어 기업의 체력과 철학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죠. 와, 낫는 설명이네요.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흥미로운데 머크의 경우 현재 배당률이 약 3.1% 정도인데 지난 10년 동안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무려 94%나 인상했더라고요. 10년 만에 주주에게 돌아가는 현금이 거의 2배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. 그렇죠. 기업이 성장한 만큼 그 과실을 주주들과 꾸준히 나누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숫자네요. 맞아요. 그 자체로도 훌륭한 기록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. 이런 꾸준한 배당의 역사를 넘어서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? 더 대단한 게 있나요? 네, 바로 배당 왕, 디비던트 킹이라는 아주 특별한 칭호입니다. 배당왕이요? 네, 이 칭호는 아무 기업에나 주어지지 않아요. 최소 50년 이상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배당금을 인상한 기업에게만 주어지는 명예로운 이름이죠. 50년이요? 잠깐만요. 50년이면 1970년대 오일 쇼크, 2000년 닷컴 버블, 2008년 금융위기까지. 현대사의 굵직한 경제 위기는 다 겪어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와중에도 배당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오히려 늘렸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꾸준함인데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반세기 동안 전쟁, 오일 쇼크, 금융위기 같은 온갖 경제적 풍파를 겪으면서도 계속 성장해서 주주 환원을 늘려왔다는 뜻이니까요. 얼마나 달성하기 어려운 기록인지 짐작이 가시죠. 그런데 존슨앤존슨은 그 배당왕 중에서도 거의 독보적인 존재예요. 이 회사는 무려 63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왔습니다. 63년이요? 와, 정말 입이 떡 벌어지네요.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잖아요. 반세기를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이 기업이 얼마나 꾸준히 성장해왔고 또 주주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같네요. 정확합니다. 이건 마치 금융계의 살아있는 화석과도 같아요. 수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사라져간 그 격동의 시간 속에서 이 기업은 묵묵히 성장하며 약속을 지켜온 역사의 증인인 셈이죠.
이런 기업은 장기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정말 그렇네요.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받은 배당금을 그냥 써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그 기업의 주식을 사는데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복리 효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.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한 산처럼 불어나는 거죠. 장기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업 자체의 성장과 함께 배당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가 더해질 때 20년이라는 긴 시간은 진정한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눴네요. 정리해보자면 오늘 살펴본 두 기업, 존슨앤드존슨과 머크의 장기적인 매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첫째, 특허 절벽과 같은 어려움을 혁신으로 극복하는 강력하고 회복 탄력성 있는 핵심 사업을 가졌다는 점. 그리고 둘째, 수십 년간 지속된 기록으로 증명된 주주에게 가치를 환원하게 했다는 확고한 의지와 능력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완벽한 요약이네요. 오늘 우리는 이 기업들의 현재 강점과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한 단계 더 확장시키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어요. 앞으로 20년 동안 세상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변할 거예요. 인공지능,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 보편화되고 개인 유전자에 기반한 맞춤형 의료가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. 네, 그렇죠. 혹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글로벌 보건 위기가 닥칠 수도 있고요.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거인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? 이러한 변화가 이들에게 극복할 수 없는 위기가 될까요? 아니면 지금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는 투자의 진정한